지상전을 시작한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북부 일부 지역을 장악했습니다. 길게는 1년 정도의 장기전으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서서히 조이기로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와의 전쟁 2단계를 선언하자 이란이 레드라인을 넘었다며 본격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가자지구 상황이 갈수록 절박해지고 있다며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쪽 모두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서울 광장에선 주최 측 추산 5천여 명이 참석한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더불어민주당은 진상규명을 강조하며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국정감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국회는 이번 주 정부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 정국에 들어갑니다. 여야 모두 민생 예산을 강조하고 있지만 쟁점 법안과 국정조사 문제 등을 놓고 견해 차이가 여전해 진통이 예상됩니다. 전국으로 확산하는 소 럼피스킨병이 전남에서도 처음으로 발병했습니다. 당정은 다음 달 10일까지 전국에 있는 모든 소에 대해 백신 접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경기 남동부와 강원, 충청, 전라권 등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에 달하는 등 일교차도 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전쟁의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갔다고 선언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북부 일부를 장악했습니다. 전면 침공 대신 장기 포위전이 될 거란 예측이 나오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긴급하다며 가자지구에 최후 통첩성 대피 경고를 보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가자지구 북부에 진입한 이스라엘의 보병과 탱크 등 지상군이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남부 국경의 한 터널 입구에선 이스라엘군과 하마스의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군 라디오 방송에 따르면 현지 시간 29일 가자지구 땅굴에서 나온 하마스 무장대원 다수를 이스라엘군이 사살했습니다. 영국 시사지 이코노미스트는 이스라엘군이 이번 공격에서 가자시티의 북부와 남부에 남아 거점을 장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후방에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애슈도드에 있는 해군 부대를 방문해 철통 방어를 주문했습니다. קיבלתי עכשיו דיווחים גם אישיים מכם, מכל אחד מכם, וגם ראיתי סרטונים על העבודה המדהימה שלכם להגן על המדינה, ובלמתם אותם. ועדיין אתם בולמים אותם, והרגתם בהם, ולא נתתם להיכנס. 이에 맞서 하마스는 국경에서 이동하는 이스라엘군에게 반격하는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장갑차 행렬을 향해 로켓포 한 발이 날아가 한 대에 명중한 후 큰 폭발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지난 7일 전쟁 발발 이후 계속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베이트 라이아 등 가자지구 북부는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가자지구 사망자만 8,000명이 넘는데 지상전으로 더 큰 인명피해가 불가피합니다. 이스라엘의 강력한 후원자 미국도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There is a burden, as I said before and as the president has said, on Israel to take the necessary steps to distinguish between Hamas, who does not represent the Palestinian people, and innocent Palestinian civilians. But it doesn't lessen their responsibility unde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이에 따라 이스라엘이 민간인 희생이 불가피한 전면전 대신 저강도의 지상전을 택할 것이라는 예측은 이미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스라엘 고위 당국자가 지상작전이 몇 달에서 길게는 1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브리핑을 열어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대피하라고 또다시 촉구했습니다. 매우 긴급하다고 한 만큼 최후 통첩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대규모 지상작전과 저강도 장기전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전 세계가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도주의적 재앙을 목격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휴전과 조건 없는 인질 석방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네팔을 방문 중인 구테우스 총장은 네팔 총리와 공동회견에서 이스라엘이 휴전 대신 군사작전을 강화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민간인 사상자 수가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안전하게 피할 데가 없는 200만 민간인들이 생존에 필요한 식량과 물, 의료 서비스 접근이 차단된 채 폭격에 노출돼 있다며 전 세계가 인도주의적 재앙을 목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구테우스 총장은 이 사태에 책임 있는 모든 주체가 벼랑 끝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진입 병력을 늘린 가운데 미국은 팔레스타인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CNN과 인터뷰에서 하마스가 민간인을 인간 방패로 삼고 있지만 그렇다고 국제법에 따라 테러리스트와 민간인을 구분해야 할 이스라엘의 책임이 줄어드는 건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가자지구의 압도적 다수는 생명이 보호돼야 할 무고한 사람들이라면서도 이스라엘의 현재 작전이 현명한지 질문에는 이스라엘이 판단할 문제라고 답을 피했습니다. 네, 세계 곳곳에서는 휴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평화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팔레스타인에 대한 연대와 지지를 나타냈습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민 수만 명이 영국 런던 도심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가자 지구에 대한 휴전을 촉구하고 팔레스타인의 연대를 표하기 위해서입니다. Yes, it was a crime by Hamas, but at the same time, what the Israelis are doing, this is genocide. And we need to find a peaceful way forward. Muslims can be a peaceful nation throughout globally. 시위대의 함성은 유럽 각국과 중동, 동남아 곳곳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린이 등 무고한 민간인의 희생을 막아야 한다며 즉각적인 전쟁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Qui a protestare contro il genocidio che sta accadendo a Gaza, in Palestina da tanti anni.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직접 시위에 참석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힘을 실어준 서방국 정부들을 비판했고 Gazze'deki katliamında en büyük sorumlusu işte bu batıdır. 유엔 등 국제사회의 중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잇따랐습니다. ناشد الأمم المتحدة ناشد جميع الدول العربية والمراجع الإسلامية بالتدخل في إنقاذ الشعب المظلوم في غزة. 앞서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즉각적인 인도적 휴전을 촉구한 가운데 추가 확전을 막기 위한 평화적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네, 어제가 이태원 참사 1주기였죠. 사고 현장에는 온종일 전국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모인 시민들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서울 광장에서는 주최 측 추산 5천 명이 넘는 시민들과 여야 정당 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1주기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1년 전 15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골목. 작은 포스트잇에 추모 메시지를 적기 위한 시민들의 행렬이 끊이질 않습니다. 희생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가져다 둔 과자와 음료, 꽃도 수북이 쌓였습니다. 그러니까 1년 되도록 마음만 가지고 있다가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오늘 찾아와서 추모를 하려고 왔습니다.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종교계도 뜻을 모았습니다. 국내 4대 종교는 이태원 참사 1주기 합동 기도회를 열고 각자의 방식으로 애도를 기원했습니다. 유족과 시민들은 기도회를 마친 뒤 용산 대통령실 앞과 삼각지역을 거쳐 서울광장까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서울광장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추모제에는 주최 측 추산 5천 명 넘는 시민들이 모여 빼곡히 자리를 채웠습니다. 기억, 추모, 진실을 향한 다짐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추모제에는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이제 우리에겐 특별법만이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재발 방지를 논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법입니다.
2시간에 걸친 행사에선 추모 공연이 진행됐고 세월호 등 참사 유족들의 추도사도 이어졌습니다. 추모제는 유족들이 직접 희생자들에게 적은 편지를 낭독하고 사랑하는 동생아, 그 이후로 벌써 1년이 지났네. 나는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는 악착같이 버텼어. 너는 얼마나 살고 싶었을까를 떠올리며 의미 있게 하루하루를 살아보려고 애썼단다. 159명의 희생자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는 것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강가희님 기억하겠습니다. 강은경님 기억하겠습니다. 여야 국회의원들과 여러 시민단체, 이태원 참사로 자국민이 숨진 해외 사절들이 추모제에 참석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도 유족들의 초청을 받았지만 정치 집회가 될 수 있다며 자리하지 않았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유가족협의회가 주최하는 추모대회에 참석하는 대신 교회를 찾아 추도 예배를 올렸습니다. 지난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난해 오늘은 제가 살면서 가장 큰 슬픔을 가진 날입니다. 우리는 비통함을 안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떠나신 이분들이 사랑했던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에게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정부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이란 목표를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집권 여당의 책임을 어디에도 미루지 않겠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지부진한 안전 관련 입법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정하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희생자와 유가족 모두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드린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감스럽게도 지난해 12월에 제출한 재난안전법 개정안은 지난달에야 상임위를 통과했고 다른 안전 관련 법안도 발이 묶인 부끄러운 현실에 여당이 먼저 반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신속한 통과로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 추모대회에서 국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국민의 생명이 헛되이 희생되지 않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불참한 데 대해선 유족들의 호소는 오늘도 외면받고 권력은 오로지 진상 은폐에만 급급하다면서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들은 이 자리조차 끝끝내 외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정감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국회는 이번 주 정부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 정국에 들어갑니다. 여야 모두 민생 예산을 부르짖고 있지만 쟁점 법안과 국정조사 문제 등을 놓고 견해차가 여전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올해 국정감사를 결산하겠다며 휴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번 국감을 통해 정부의 실정과 무능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자평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 포기, 국민 포기 예산이라며 순순히 통과시켜줄 생각이 전혀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대통령은 경제 실패, 민생 파탄에 대해 국민 앞에 진솔한 사과부터 해야 합니다. 낡은 이념에 경도된 경제정책 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이나 방송장악 논란 등 국감 과정에서 더 커진 국민적 의혹은 국정조사로 밝히겠다며 1특검 4국조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더해서 남한강 휴게소 운영권이 헐값으로 매각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최근에 문제 제기되고 있는 YTN 지분 매각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국민의힘은 정부 예산안에서 대폭 삭감된 연구개발 분야나 꼭 필요한 민생 예산의 경우 얼마든지 심사 과정에서 늘릴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는 보궐선거 패배 이후 당정 관계를 주도하겠다는 지도부의 의지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예산안에 반영된 대책 외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들어주기 위한 특별한 추가 지원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법을 고쳐서라도. 다만 민주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나 강행 처리를 예고한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 쟁점 법안 입법은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수당의 독단적인 입법 강행으로 다시 의회 민주주의가 실종된다면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만 더욱 키울 뿐입니다. 이 밖에 연말까지 이어질 예산 정국 곳곳엔 신속 처리한 건으로 지정된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 표결처럼 전국을 단숨에 열릴 뇌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앞두고 정쟁을 자제하자며 여야가 맺은 신사협정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나인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소 럼피스킨병이 확산하는 가운데 당정이 다음 달 10일까지 전국에 있는 모든 소에 대해 백신 접종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농가의 조기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살처분 시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엄윤주 기자입니다. 국내에 소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지 열흘째, 확진 사례는 어느덧 60건을 넘어섰습니다. 발생 지역을 보면 충남, 경기, 인천, 충북, 강원, 전북에 이어 전남까지 7개 시도로 늘어났습니다. 본격적인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항체가 형성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당분간 확산세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럼피스킨병이 퍼져나가자 당정도 머리를 맞대며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먼저 정부는 이번 달 내로 백신 400만 두 도입을 완료해 다음 달 10일까지 전국 모든 소에 백신 접종을 마칠 계획입니다. 지금부터 3주간이 방역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는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축산 농가에서도 백신 접종을 서둘러 주시는 등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방역수칙 준수 여부와 관계없이 살처분 시 전액 보상금을 지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농가의 발병 조기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함께 한우와 우유 가격 변동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필요한 경우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현재 한우와 우유는 럼피스킨병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필요한 대책을 마련키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당정은 동절기를 맞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발생이 우려되는 가축 전염병에 대해서도 농가 예찰과 점검 강화 등 방역 관리에도 총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YTN 엄인주입니다. 전라남도가 무안군 한우농가 한 곳에서 럼피스킨병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정밀 검사한 결과 최종 확진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이에 따라 발생 농장 한우 134마리를 매몰 처분하고 소독과 출입 통제 등 사후 조처를 했습니다. 또 발생 농장 반경 10km 이내 소 사육 농장 600여 곳에 이동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마약류 투약 혐의로 경찰에 나와 진술을 거부한 배우 이성균 씨를 경찰이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긴급 정밀 감정을 의뢰했는데 며칠 안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우철희 기자입니다. 마약류 관리법상 대마와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 혐의로 경찰에 출석한 이성균 씨는 약 1시간 만에 돌아갔습니다. 다음에 다시 나와 조사를 받겠다면서 진술을 거부한 겁니다. 다음 정식 조사 때 필요한 요청 사항들 잘 응하고 왔습니다. 추후에 조만간 조사 불러주신다고 하니까 그때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이 씨를 다시 불러 마약류 투약 혐의와 관련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입니다. 이르면 이번 주말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씨가 진술을 거부한 의도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확실한 물증이 나오기 전까지는 경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검사 결과라든지 이걸 보고 내가 어떻게 좀 방어권을 행사할지 좀 계획을 세우겠다라는 의도로 좀 읽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이 씨의 마약류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긴급 정밀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긴급 감정이 가능한 소변 검사 결과는 빠르면 사흘 안에, 통상적인 정밀 감정이 필요한 모발 검사는 2주가량 지나면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이 실시한 이 씨에 대한 간이 시약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간이 검사는 5에서 10일 안에 투약한 마약만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정밀 감정 결과가 나와야 투약 여부와 종류가 정확하게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또 이 씨 명의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통화와 대화 내역을 분석하고 소지한 마약이 있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신청 여부는 다음 조사에서 이 씨가 진술하는 내용과 국과수 정밀감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드래곤 권지용 씨도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운데 경찰은 권 씨의 소환 시점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 이후 부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권 씨의 경우 이번 수사의 단서가 된 서울 강남 유흥업소 실장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증거와 사실관계가 이 씨에 비해 덜 구체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쯤 승객 240여 명을 태우고 경북 포항에서 서울로 가던 KTX 산천 열차가 안강역과 서경주역 사이에서 멧돼지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열차가 비상 정지한 뒤 저녁 8시 반쯤 운행을 재개하면서 승객들이 1시간 넘게 불편을 겪었습니다. 또 사고 여파로 고속열차와 일반 열차 모두 4편이 최대 30분가량 지연됐습니다. 코레일 측은 사고가 난 열차를 응급 조치한 뒤 인근 안강역으로 이동시켜 승객들을 대체 열차로 갈아타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1시쯤 부산시 금곡동에 있는 한 음식점에 고라니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고라니는 식당 안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가 겨우 식당 입구를 찾아 밖으로 나갔습니다. 시민들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서 측은 이번 소동으로 피해를 발생하지 않았고 고라니는 인근 산으로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폭력으로 검거된 학생들 가운데 초등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3년 새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이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실에 낸 자료를 보면 지난 2020년 학교폭력 검거자 11,000여 명 가운데 초등학생은 572명으로 5%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9.7%로 늘어났고 올해 상반기에도 전체 7,400여 명 가운데 초등학생이 800여 명으로 10.8%까지 높아졌습니다. 중학생 검거자 비율도 2020년 26%에서 올해 상반기 32%로 늘었습니다. 반면 고등학생의 경우 27%에서 24%로 오히려 낮아져 학교폭력 가해자 연령대가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고시에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은 해설서를 만들어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학생 생활지도 고시 해설서는 초중고 교원과 변호사 등 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이 생활지도 고시와 다른 시도 학생 생활 규정을 분석해 만든 것으로 오늘부터 서울시 전체 학교에 보급됩니다. 법무부가 최근 조두순과 같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한 뒤에도 국가지정시설에 살게 하는 한국형 재식합법을 입법 예고했었죠. 그러나 어느 시설로 할지 추후 논의 과제로 미뤄두면서 시작부터 정치권과 공방까지 벌였는데요. 입법부터 시행까지 남은 과제를 송재인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지난해 11월 집계약이 만료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이사 소식이 알려졌을 때도 같은 달 여성 10명을 연쇄 성폭행한 박병화가 출소 뒤 화성시 원룸에 입주했을 때도 지역 주민들은 목소리를 높이며 공개적인 반발에 나섰습니다. 성범죄자의 출소 이후 거주 문제를 두고 사회적 혼란이 불거지면서 법무부는 최근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고위험 성범죄자의 경우 출소하더라도 한동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에 살게 하는 한국형 재식합법을 내놓은 겁니다.
법무부는 그러나 구체적인 시설 후보군은 미리 정하면 논의 자체가 왜곡될 수 있다며 추후 협의에 정할 사항으로 남겨뒀습니다. 갈등의 핵심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빈칸으로 둔 법안이 입법 예고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사회적 논란은 벌어지고 그러는데 장관은 총선 출마하겠다고 이렇게 몸을 빼거나 그러시지는 않겠죠. 총선이 많은 분들에게 중요하시겠지만 모든 국민에게 그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지금으로서는 이게 최선의 방안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넘어야 할 산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헌법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어 당사자들이 위헌성 다툼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거주지 제한이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정을 받은 보호감호제의 우회수단처럼 기능할 여지가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너무나 큰 거주지 제한의 방법을 쓰는 것은 최소 침해성의 관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무부는 12월 입법 예고 기간까지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국회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라흐마니노프와 어린 왕자 등 대학로 창작 뮤지컬들이 최근 타이완 무대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타이완 관객의 마음을 움직인 경쟁력은 무엇인지 홍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타이완 타이베이 공연예술센터 1,500석 규모 극장에 무대가 설치됩니다. 한국어로 타이완 관객을 만난 작품은 대학로 창작 뮤지컬 라흐마니노프. 올해 탄생 150주년을 맞은 라흐마니노프의 인생과 슬럼프를 극복한 이야기를 1번 교향곡 등 17개 넘버에 담았습니다. 열흘 동안 공연장을 가득 메운 타이완 관객들은 한국 창작 뮤지컬의 작품성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剧本的整个架构还有台词都可以触发你内心的对于音乐的那种热爱还有灵魂的真挚的心。 타이완과 공동 제작해 현지 캐스팅한 창작 뮤지컬 어린 왕자도 올해 두 번째 타이완 투어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작 뮤지컬 해외 진출 지원작으로 선정되면서 타이완행이 이뤄진 건데 무대와 조명, 의상 모두를 한국에서 공수해 무대에 올렸습니다. 대학로 창작 뮤지컬이 타이완 무대에 진출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18년 팬레터부터입니다. 때로는 달콤하고 때로는 잔인해 홀리고 빠져들어 누구도 거절하지 못해. 2019년에는 당시 국내 100만 관객을 돌파했던 김종옥 찾기가 타이완에 진출해 한국 창작 뮤지컬의 작품성을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那无论是在 剧本、音乐，然后舞台灯光、影像，甚至演员的各方面的配合，都可以让大家获得很大的满足。那再来比较重要的事情是，虽然这些作品呢可能主打的不是非常华丽丰富的画面，但是作品的故事呢都能够碰触到观众的内心。 타이완 시장에서 가능성을 확인한 대학로 창작 뮤지컬들은 탄탄한 스토리텔링과 실력을 바탕으로 중국을 포함한 싱가포르 등 세계 무대로의 확장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YTN 홍상입니다. 오늘도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0.1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21도로 예년 기온을 5도가량 웃돌면서 온화함이 감돌겠습니다. 다만 낮 기온이 오르는 만큼 일교차도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니까요. 외출 시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출근길 교통안전에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내륙 곳곳으로 안개가 짙게 낀 곳이 많은데요. 특히 남부를 중심으로는 가시거리가 100m 안팎까지 바짝 좁혀져 있습니다. 또 밤사이 기온이 0도 안팎까지 떨어진 강원도는 안개나 이슬이 얼어 도로 살얼음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고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0.1도, 청주 9.5도, 전주는 11.2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예년 기온을 2에서 5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오늘 서울과 대전의 한낮 기온 21도, 광주와 대구는 22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수요일인 모레는 수도권과 영서지방에 가을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연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감기 가능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음 수준까지 치솟아 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날씨니까요. 틈틈이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는 등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유가족과 시민, 사회 각계각층이 함께하는 시민 추모대회가 열렸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어제 오후 5시부터 서울광장에서 1주기 시민 추모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필요하다며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또 참사를 기억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 자신들처럼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한 채 가족을 잃는 사람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정치권도 이태원 참사 1주기에 추모의 뜻을 내놨지만 여당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또 민주당은 진상규명을 강조하며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시민 추모대회 참석을 두고도 여야는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보도에 박기환 기자입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1주기. 정치권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추모와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고인이 되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조금이라도 그분들의 아픔과 그리움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좀 희망적인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참사의 진상규명과 후속 대책을 두고는 충돌을 거듭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어디에도 미루지 않겠다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재발방지책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10달 넘게 국회에 계류된 재난안전기본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면서 추가 진상규명 요구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더 진상규명이 필요한 건지 제가 납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유족들을 위로하고 재발방지하는 데 힘이 좀 모여져야 되지 않나.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참사 이후 1년 동안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비정하고 뻔뻔한 인면수심 정부라고 비난했습니다.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선 명확한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며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담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에 정부 여당이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부의 책임자들의 버젓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얼마나 커져야 정부와 여당은 움직일 것입니까?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대거 시민 추모 대회에도 참석해 정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정치 집회 성격이 짙다며 지도부 일부와 인요한 혁신위원장만 개인 자격으로 모습을 드러내면서 여야 온도차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전국으로 확산 중인 소 럼피스킨병이 전남에서도 최초로 발병했습니다. 지난주 전북에서 확진 농가가 나온 이후 호남 두 번째 사례입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 무안군 한 한우 농가입니다. 한우 130여 마리를 사육 중인 이곳에서 소 한 마리가 럼피스킨병 의심 증상을 보였습니다. 콧물과 고열을 동반한 피부 혹이 발견됐는데 최종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 농가에서 사육 중인 소를 모두 매몰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또 확진 농가 반경 10km 안에 있는 600여 농가 소 2만 3천여 마리에 대해 이동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 현재 백신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무안군 포함해서 10개 시군에 저희들이 소 29만 두 분을 신속하게 공급을 해서 지난 25일 전북 부안에서 확진 농가가 나온 이후 호남에서만 두 번째 사례. 이처럼 서해안에서 시작한 럼피스킨병은 내륙 곳곳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10일까지 전국 모든 소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마칠 방침입니다.
그러나 항체가 형성되기까지 3주 정도 걸리는 만큼 백신 접종을 마친 농가에서도 주의와 관찰이 필요합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최근 확산하는 럼피스킨병 방역과 관련해 축산농가의 백신 접종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또 어려운 경제 여건에 대응할 수 있는 입법 과제들을 여야가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축산농가에서도 백신 접종을 서둘러 주시는 등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기업이 어려움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여야가 힘을 합쳐 조속히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금리 상승 부담이 서민 자영업자들의 폐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다양한 금융 안전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국회의 개인 채무자 보호법 심의도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가계부채 문제도 잘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봅니다.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지난 97년 기업부채로 인해서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었는데 그거에 몇십 배 위력이 있을 겁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청년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금융지원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원 장관은 어제 서울 영등포구의 청년 특화형 매입 임대주택을 방문해 입주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원하는 도심 내 우수한 위치에 다양한 시설을 갖춘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제공하고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원유 가격이 오르면서 흰우유뿐 아니라 유제품 값까지 덩달아 오르는 모습입니다. 보통 시장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형성되는데 원유는 소비가 줄어도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최기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중에 판매 중인 우유입니다. 국산 우유는 1리터에 3,000원 정도이지만 독일이나 폴란드산 멸균 우유는 2,000원 정도면 살 수 있습니다. 소비가 줄면 가격을 내리는 다른 상품과 달리 원유는 해마다 낙농가와 유업계가 협상을 거쳐 가격을 정합니다. 수요가 줄어도 원유 생산비가 오르면 가격이 오르는 구조인데 낙농가는 사료값이 매년 올라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올해도 낙농진흥회는 음용유용 원유 가격을 지난해보다 리터당 88원 올린 1,084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달부터 국산 흰우유 출고 가격도 줄줄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1년 36.5kg이었던 국내 1인당 연간 흰우유 소비량은 지난해에는 26.2kg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소비자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소비가 줄면은 좀 싸게 팔아가지고 소비가 더 늘어나도록 해야 되는데 소비가 준다고 해가지고 계속 올라가니까 그건 더 이상한 거죠. 반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외국산 멸균우유 수입량은 해마다 증가세입니다. 지난해 우유 수입량은 2017년보다 9개 넘게 규모가 커졌습니다. 오는 2026년부터 자유무역 협정에 따라 미국과 유럽연합에서 들여오는 우유 관세율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수입량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국산은 갈수록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익명을 요구한 유업체 관계자는 이제라도 낙농가, 제조사, 정부가 힘을 합쳐 국산 우유 경쟁력을 높이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낙농진흥회는 과거 소비가 정체돼 원유 가격을 동결하거나 내린 적도 있다면서 외국산 제품과 경쟁할 신제품을 개발하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매달 보험료는 꼬박꼬박 나가는데 정작 아플 때 보험금을 제대로 못 받으면 어떨까요? 한 보험사가 대장암 환자에게 보험금의 10%만 지급했다가 문제를 제기하자 뒤늦게 전액을 입금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보험금 못 받는 일을 막을 수 있는지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7월 내시경을 통한 대장암 절제 수술을 받은 40대 전모 씨는 가입해두었던 DB 손해보험에 수술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보통 질병 수술비는 수술 규모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나뉘고 큰 수술인 5종으로 갈수록 보험금이 더 많이 지급됩니다. 당시 전 씨는 질병 3종 수술비에 해당하는 보험금 50만 원을 받았습니다. 보험금을 이렇게 받았는데 이 금액이 맞는 건가요? 여쭤봤는데 설계사님이 확인을 해보시더니 수술비 부분에서 잘못 나온 것 같다고. 알고 보니 대장암 절제 수술은 5종 수술비에 해당해 500만 원을 받아야 했습니다. 보험사에 따져봤지만 내시경 수술은 3종이 맞아 제대로 지급했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저도 지금 암만 지금 진행하고 있는 담당자인데 이거 관련해서 5종으로 지급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다시 문제를 제기하자 보험사 측은 복강경 수술은 5종인데 착오가 있었다며 나머지 450만 원을 추가로 입금했습니다. 막상 받으니까 기분이 사기 맞은 기분이었어요. 모르고 청구하지 않았으면 절대 받을 수도 알 수도 없는 금액이고. DB손해보험의 보험금 미지급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DB손해보험은 지난 2019년부터 2년여 동안 보험계약 26건에서 보험금 2억 6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과징금 1,4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메리츠화재 역시 지난 2019년 7월부터 재작년 말까지 보험계약 14건에서 약관이 정한 금액보다 보험금을 4천만 원이나 안 준 사실이 함께 적발됐습니다. 그러나 보험 전문가들은 자신이 보험금을 덜 받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훨씬 많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제대로 지급이 됐는지 아니면 지급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일반 계약자들이 사실은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유감스러운 거는 설계사들조차도 이게 제대로 지급됐는지 안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피보험자 스스로 자신이 가입한 보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한 뒤 보험사에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보험 종사자들의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더욱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이 시각 세계는입니다. 중국에서는 심장마비로 급사한 리커창 전 총리에 대한 추모 열기 속에 음모론도 나돌고 있습니다. 리커창 사망이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서 사라지고 시진핑 주석 관련 내용이 갑자기 맨 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인공호흡기를 끼고 누워있는 중년 남성 옆에서 간호사로 보이는 여성이 하염없이 흐느낍니다. 심장마비로 쓰러진 리커창 전 총리가 의사도 없는 구급차로 이송됐다며 인터넷에 공유된 영상입니다. 그러나 이건 중국 장시성에 살던 한 부부의 사연으로 가짜 화면이란 반박이 나왔습니다. 일부러 구급 조치를 늦추고 근처 심장전문병원에 보내지 않았다는 식의 음모론도 난무합니다. 홍콩 매체는 리 전 총리가 상하이의 귀빈 호텔에서 수영을 하다가 심장마비를 일으켰고 5km 떨어진 가까운 병원에 옮겨진 것이라고 썼습니다. 예전에 관상동맥 우회 수술을 받았을 만큼 심장이 좋지 못했단 말도 이번에 나왔습니다. 온갖 풍문을 뒤로한 채 리커창의 시신은 국가급 지도자 장례 절차에 따라 베이징으로 운구됐습니다. 테나먼 광장에 대규모 추모 인파가 몰렸다는 영상도 있었지만 실제 분위기는 전혀 다릅니다. 广场那边的话是没有游客的，为啥呢？今天呢，在广场这边是有活动的啊，马拉松比赛，北京。 리커창의 안우이성 고향집을 비롯한 각지에서 추모객들이 인산인해를 이룬 것과 대조적입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추모 열기에 베이징 대학가에 집회 금지령이 내려졌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리커창 사망은 포털 검색어 순위에서 사라졌고 대신 시진핑의 농업정책 관련 내용이 갑자기 치고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개혁 성향의 한 지방신문은 일면에 리커창 사망 소식과 함께 거대한 고목 그림을 실었습니다. 1989년 테나먼 사태를 촉발했던 후야오방 추모곡 커다란 나무를 연상케 하는 편집이어서 또 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이스라엘군 IDF가 남부 국경에서 불과 수백 미터 떨어진 가자 지구의 한 터널 입구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대원들과 교전했다고 현재 일간 타임스보 이스라엘이 보도했습니다. 군 라디오 방송에 따르면 IDF는 현지 시간 29일 오후 가자 지하철로 불리는 방대한 지하 터널에서 나온 다수의 하마스 무장대원들을 맞닥뜨려 총격전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IDF는 다수의 하마스 병력을 사살하고 하마스 측과 박격포를 주고받으면서 인근 네티브 하하사라 지역에 공습 사이렌 경보가 울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현지 시간 29일 오전까지 팔레스타인 누적 사망자가 8,000명을 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망자의 절반은 어린이라고 보건부는 밝혔는데요. 지난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 때 숨진 이스라엘인 1,400명까지 합하면 이번 전쟁의 사망자는 최소 9,400여 명에 이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현지 시간 29일 새벽 헬로윈 축제 도중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2명이 숨졌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새벽 3시쯤 플로리다주 템파의 술집과 클럽 일대에서 두 무리 간의 다툼으로 총격이 발생해 최소 2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쳤습니다. 사망자가 문제의 무리에 포함됐는지 또는 행인이었는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이었습니다. 인천 도심 곳곳에 야생화된 유기견들이 출몰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대규모로 무리 지은 개들이 길가에 나타나면 집 밖을 나설 엄두도 나지 않는다며 지자체에 적극적인 포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정을 넘긴 깜깜한 밤, 개 10여 마리가 우르르 지나갑니다. 언뜻 봐도 중형견 정도로 보이는 큰 개도 여럿 있습니다. 개가 무리지어 활보하는 곳은 다름 아닌 인천 서구 주택가입니다. 와이프는 제가 배달을 갈 때 가고 나서 혼자니까 좀 그런 게 무리지어서 오니까 좀 무서워하더라고요. 개들은 대부분 공장 등에서 사람 손에 길러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신도시 조성식이 공장이 철거될 때 버려져 야생화하면서 이른바 들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엔 새끼들도 발견되는 등 자체적으로 번식하며 개체 수가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또 인적이 드문 야산에서 주로 활동하다가도 먹이를 찾으러 주택가와 대로변으로 활동 구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바로 옆 공터인데 이렇게 들개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도 이어져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인천 전역에서 들개 135마리가 포획됐습니다. 특히 절반이 넘는 72마리는 최근 검단 신도시가 들어선 서구에서 잡혔습니다. 그러나 개물림 사고가 전국적으로 해마다 2,000건 넘게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강아지들 이제 산책 나왔는데 이제 들개들이 밖에서 이렇게 쫓아오는 들개들도 있었고 약간 그래서 좀 놀랬다 이런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인천 서구청은 동물보호법상 유기동물을 함부로 사살할 수 없게 돼 있어서 들개도 포획 틀로 잡을 수밖에 없는 데다 계속 움직이는 개들을 붙잡는 것도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려면 이미 야생화한 들개를 효과적으로 포획할 방법을 강구하고 동물 등록제를 권장해 반려견 유기부터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어제 오후 1시 40분쯤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18층짜리 아파트 1층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난 집안에 아무도 없어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놀란 주민들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또 집안 전체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900만 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부엌에서 충전하고 있던 스마트워치 충전기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8시 20분쯤 전북 무주군 적상면에 있는 농기계 보건창고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당시 창고에 아무도 없어 다친 사람은 없지만 창고 한 개동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0.1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고요. 한낮 기온은 21도로 예년 기온을 무려 5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다만 일교차는 여전히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만큼 외투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출근길 짙은 안개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내륙 곳곳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매우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데요. 특히 강원 일부 지역에서는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는 등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낮 동안에는 청명한 가을 하늘이 드러나겠고 대기질도 양호해 완연한 가을을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0.1도, 청주 9.5도, 울산은 8.7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예년 기온을 2에서 5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 21도, 대전도 21도, 광주와 대구는 22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수요일인 모레는 수도권과 영서지방에 가을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